안녕하세요. SK증권 이호석입니다. 자, 오늘은 5번째 주네요, 벌써. 와, 근데 시간이 빠르네요, 근데 생각보다. 1월 달에 벌써 4번 했고, 지난주는 또 폭풍처럼 한 달이 진짜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말씀드렸고, 왜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뭐 디플레이션이 왜 중요한지, 뭐 이런 것 등등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고, 지난주에는 또 공매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공교롭게도 또 뭐 게임스탑이라는 이벤트가 터지는 바람에 또 실감나는 공부를 하지 않았나. 현실적인 얘기로 돌아가서 사실 공매도를 굳이 내가 왜 알아야 돼, 주식 투자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공매도에 대해서 공부를 한 게 이번 사태를 이해하시는데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 이해도가 높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공지를 해드린 대로 오늘은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는 좀 휴강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뭐 아이디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영상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좀 올려드릴 거고, 이호석 아카데미는 조금 쉬면서 다시 한번 좀 방향성을 좀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퀴즈 정답을 발표하고 이벤트 결과도 발표하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 우선 이번 주 퀴즈는 제가 사실 조금 쉽게 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만점을 맞아주셨고, 대략 한 130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재용님, 뭐 이종우님, 뭐 이게 다 불러드리면 좋지만 김초롱님, 아이표님도 계시고요, YP님, 뭐 등등등, 김효정님, 제이님,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다 만점을 맞으셨고요. 또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많아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거 뭐 대단한 거라고, 이게 또 열심히 또 해주시고, 너무 고맙고요. 축하드립니다. 자, 축하드립니다. 네. 자, 만점자는 이렇고, 문제 다시 한번 풀어보죠. 거의 대부분 이전에 비해서는 정답률이 높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넘어가면, 롱과 숏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순서다, 이렇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다모다랑 교수님도 그렇게 설명해줬다, 그래서 깜짝 놀랐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맞춰주셨고요. 두 번째는 순서인데 뭐죠? 롱은 매수를 먼저 하는 거, 숏은 매도를 먼저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자, 2번은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 주식을 빌리는 것을 대차거래라고 한다. 대차거래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기사에 보면 대주거래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주로 개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대주거래라고 하는 것 같아요. 대차거래와 대주거래도 조금 약간 비슷한데 약간 다른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대여자가 헤지펀드 매니저에게 주식을 빌려주면 대차 잔고는 늘어납니다. 빌려준 주식이 늘어난다라는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번에 이제 게임스탑 같은 경우에는 이거 뭐 그 유통 주식 수보다 더 많아, 대차 잔고가 더 많다는 게 말이 되냐, 막 이러면서 이제 이슈가 됐던 그런 내용입니다. 4번은 공매도 절차는 일단 빌리고요. 주식을 빌리고 그 다음에 매도를 먼저 하고요. 공매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매수를 한다라는 것은 쇼커버라고 얘기를 하고, 다시 이제 쇼커버를 한 다음에 주식이 들어오면 그 주식을 갖다 주는 거. 요렇게 해서 해결이 된다. 주식을 매수할 경우에는, 롱을 할 경우는 사고 팔면 끝인데, 공매도는 먼저 팔기 위해서 주식을 먼저 빌리는 작업이 필요하고, 빌리고 매도하고 쇼커버하고 다시 갖다 주고, 요렇게 네 가지 절차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5번은 쇼커버는 공매도를 한 이후에 매도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다. 매도 가격이 아니죠. 이거 뭐 간단한 문제인데, 네, 그냥 매수 가격을 결정하는 거죠. 매도 가격을 먼저 결정하고 매수 가격은 쇼커버를 통해서 나중에 결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번은 사실상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롱과 숏을 하고 있는 것과 같다.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숏을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도 하니까 매도할 때는 항상 신중하고 조심해서 하시면 좋겠다.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대여자한테 헤지펀드가 주식을 빌려요. 그러니까 빌려주는 거죠. 그래서 대여한다라고 하고, 대차 잔고가 이거 틀렸네요. 이거 커지죠. 그리고 공매도를 하면은 매도 가격이 결정되고, 쇼커버를 하면은 매수 가격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주식을 돌려주는 것을 하면 대차 잔고가 줄어듭니다. 이거 이제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7번은 롱이 아니라 숏으로 돈 벌기가 어려운 이유는 이 불확실성이에요. 불확실성은 똑같아요. 롱이나 숏이나 불확실성은 똑같습니다. 어떤 불확실성이냐면 롱은 매수 가격을 먼저 결정하는 거니까 매도 가격이 얼마가 될지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 불확실성입니다. 숏은 뭐냐면은 매도를 먼저 결정하는 거니까 매수 가격이 얼마가 될지를 아무도 모르는 거야. 이거는 순서만 다르지 수학적으로는 완전히 동일한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손익 구조가 다르다. 숏은 무한대로 손실이 날 수 있다. 이번에 진짜 게임스탑 때문에 전 국민이 다 알게 된 것 같아. 숏으로는 무한대 손실도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전 국민이 다 안 것 같고, 그리고 상황별로 포지션이 바뀐다. 이 말은 뭐였냐면 숏은 틀렸을 때 포지션이 더 커진다라는 게 이제 좀 특징이다. 이래서 좀 의사결정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고요. 네 번째는 포지션을 구축하는 것도 쉽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8번은 숏의 경우 손실이 발생할수록 포지션이 확대된다라고 했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9번은 거의 다 맞추셨네요. 99.1%. 롱은 손실이 제한적이지만 숏의 경우 손실이 무한대까지 확대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10번은 제가 이제 일부러 그 단답형으로 했는데, 다음부터는 단답형 하면 안 되겠어요. 너무 이게 다양한 답들이 나와서 채점하기 너무 어려워. 그래서 안 할 생각이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숏 커버가 답인데, 숏 커버링, 그리고 숏 스퀴즈까지 다 대답 맞다라고 했고요. 이게 파산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거는, 글쎄요, 이게 또 맞다고도 볼 수 있겠는데, 거기까지 나가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이번에는 숏 커버랑 숏 커버링, 숏 스퀴즈까지만 답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 이게 뭐 공매도 이런 거, 원래 이제 주식 투자하는데 이런 것까지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것을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제가 헤지펀드 매니저를 하면서 했던 경험들 중에서 숏으로 터져본 경험이 너무 커서 숏으로 가급적이면 숏을 하지 마시자,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될 것은 숏으로 돈 벌기가 어려운 이유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필요하고, 앞으로 주가가 많이 빠질더라도 거기에 대응하는 방법이 베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대비를 하는 방식이 되면 좋겠다. 즉 이번에 이제 그 뭐 게임스탑 때문에 주가가 좀 조정을 받는다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여기다가 숏으로 베팅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주식을 만약에 내 톨러런스에 맞춰서 조금 주식을 비워놓고 현금화를 시켜놓은 다음에 좀 마음을 편안하게 갖고 거기서 오는 이제 그 나중에 이제 또 플레이를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다. 이제 대비를 하는 것과 베팅을 하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제가 그 게임스탑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었던 거 여러 가지 있는데, 이 모멘텀 플레이라는 관점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모멘텀 플레이라는 건 뭐죠? 그러니까 내가 야, 지금 이거는 이런 흐름이 계속되니까 그냥 여기다 몸을 실어야 되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차바스한테 얘기할 때 그 기자가 이런 질문을 하죠. 아니, 게임스탑 사는 사람들 같이 투자하는 게 아니고 모멘텀 투자하는 거 아니냐, 이건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대답할 때 굉장히 어이없다는 듯이, 언제부터 모멘텀 플레이를 그렇게 싫어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니, 저기 다 하잖아요. 르네상스도 하고 다 하는데 왜 갑자기 개인 투자만 안 된다는 얘기를 하십니까? 이런 얘기를 하셨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을 때도 워렌 버핏도 모멘텀 플레이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했던 얘기, 그 천옥록 대표님이 하셨던 말씀. 워렌 버핏은 어떤 모멘텀 플레이냐? 그 민주주의가 계속해서 발전한다.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계속해서 발전한다. 미국이란 나라가 계속해서 발전한다. 그리고 가치 투자라는 것이 계속해서 워킹한다 라는 그런 큰 흐름에 몸을 실는 거다. 그래서 같은 방식의 투자를 계속 고수할 수 있는 이유는 일종의 모멘텀 플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우리가 시장에서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자, 게임스탑을 보면 모든 사람이 똑같이 생각해. 잠깐만, 게임스탑 이렇게 오른 거 보니까 비슷한 거 또 오르겠다. 다음에 생각하는 게 뭐냐면 바로 넥스트 게임스탑을 찾는 겁니다. 이건 완전히 모멘텀 플레이야. 모든 셀사이드 애널리스트들이 다 그 보고서 냅니다. 모멘텀 플레이 하자는 거죠. 이 현상이 계속될 것 같으니. 그러면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모멘텀 플레이를 계속 한다고 하면 어떤 모멘텀이 중요한 모멘텀이냐라고 본다면, 저는 이 개인 투자, 여러분들과 같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계속해서 주식 투자를 하시게 되는 현상이 굉장히 모멘텀이라고 봅니다. 이게 언제 끝나냐?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이제 좀 보고 있는 지표는 3프로TV 구독자 수가
줄어들 때 이때는 조심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누군가는 구독을 취소를 하는 사람이 구독을 새로 누르는 사람보다 많다라는 얘기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막 주식을 하는 쪽으로 가다가 주식을 덜 하는 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보다 보니까 3프로TV IPO 한다는 얘기도 나오던데 세상이 정말 많이 변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밸류에이션에 대한 관점도 되게 재밌는 얘기들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게임스탑이 350불짜리가 맞냐? 다모다란 교수는 47불이 맞다라고 얘기하셨고 차바스 같은 경우에도 350불이 맞다라고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거 솔직히 얘기해서 밸류를 누가 하냐 지금 그런 얘기를 하면서 테슬라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테슬라가 주가가 이렇게 올랐지만 사실상 테슬라로 돈을 번 사람들은 개인 투자자들밖에 없는 거 아니냐. 헤지펀드들은 다 돈을 잃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지금 머리가 멍해졌던 것 같아요. 밸류에이션이 그런 필요가 없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이제 제가 내린 결론은 밸류에이션이라는 것에 합의가 이루어지기 상당히 어려운 지금 상황이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이유는 금리가 너무 낮아서 금리가 너무 낮기 때문에 먼 미래의 그 기업의 현상, 캐시플로우 이런 부분들까지 다 밸류에이션에 다 들어오기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 옵션의 의미에 대해서는 이번 주 YG를 통해서도 말씀드렸고 다음 시간에 또 이제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옵션이 갖는 의미는 그만큼 사람들이 위험한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 위험한 투자를 하는 것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 모멘텀 플레이를 한다면 그쪽으로 몸을 실는 것이 맞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펀더멘탈도 이상 없고 투자자분들이 발을 빼지도 않을 것 같으니 시장은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보시되 지금 나타나는 현상은 불확실성이니 이거를 잠시나마 좀 피해 가시는 게 좋겠다. 아니면 뭐 나는 괜찮아. 나는 뭐 이 정도면 뭐 충분히 감내할 수 있어. 그러면 전혀 안 팔고 오히려 주식을 더 살 수 있는 기회로 삼으셔도 된다. 이거는 본인의 판단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해지 비용이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할 텐데 마지막에 말씀드립니다. 지금 당첨자분은요. 자, 해지 비용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 제가 이제 어제 그 목요일에 말씀드렸죠. 그 게임스탑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주식 시장을 본인 스스로 판단하고 주식 현금화를 일부 하시는 것도 좋은 전략인 것 같다. 근데 현금화를 일부 하게 되는 것을 해지한다라고 합니다. 캐시를 보유하거나 아니면은 뭐 선물을 숏한다든지 아니면 풋 옵션을 산다든지 이런 식의 전략을 해지한다라고 합니다. 내가 주식을 100만큼 들고 있는데 이 100만큼이 다 빠졌을 때 손실이 너무 크니까 내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해서 일부분을 잘라내는 과정을 해지 비용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해지 비용은 주가가 그냥 안 빠지고 올라버리면 해지 비용이 더 커져요. 이거 괜히 팔았네. 괜히 팔았네. 아쉬움이 남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더라도 해지 비용은 항상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여러분이 자동차를 운전할 때 보험을 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항상 주식에 대해서 뭐 풀베팅하고 레버리지를 잔뜩 일으켜가지고 뭐 그럴 때도 있어야 되는 거죠. 하지만 항상 조심을 하시면서 뭔가 만약에 사태,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내가 긍정적으로 보는 거랑 만약에 사태도 안 일어나고 주가가 계속 올라갈 거라고 보는 거랑은 또 다른 개념이라서 해지에 대한 생각을 좀 하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자, 오늘 내용 마치고요. 마지막 이벤트 당첨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셨어요. 제가 6분을 뽑는다고 했는데 한 150분 정도가 응모를 해주셨고 사연이 구구절절해서 사실 제가 그거를 뭐 일요일 아침에 읽으면서 또 이게 또 울컥하더라고요. 또 이게 또 이게 울컥 이호석이라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막 말하는데 그거 아니더라도 투자자분들이 이제 많이 좋은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본인이 어려운 점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걸 다 읽어보면서 되게 한편으로는 정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분들을 다 책임져 줄 수 있는 능력은 내가 없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쉽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욕심을 내서 자 이제 여기서 주식을 사야 됩니다. 팔아야 됩니다. 이걸 사시고요. 저걸 파시고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해드리고 싶지만 참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고 그건 저의 너무 욕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대신에 마음속으로 그리고 이제 응원해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비록
뭐 총 6분밖에 안 되지만 그분들과 함께 점심 식사도 대접하면서 그분들의 생각도 들어보고 그분들의 어려움도 제가 알 수 있다면 그것이 제가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당첨이 안 되신 분들한테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140분이나 신청해 주셔서 130분 이상은 당첨이 안 된 겁니다. 네, 그분들 중에서 제가 꼭 만나보고 싶었는데 사연이 너무 좋아서 만나보고 싶었는데 못한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그 전화번호 저장해서 스벅 커피라도 한 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이제 그 이번 주는 마무리할 텐데 자 이제 발표합니다. 자 이벤트 당첨되신 분들은 자 그 유성삼님, 강신희님, 김정민님 이렇게 제가 내일 개별적으로 카톡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김수현님, 유중우님, 유침침님이라고 되시는데 장준수영님 이렇게 6분을 제가 골랐습니다. 근데 이제 뭐 제가 이분들을 통해서 이분들을 만나면 나한테 도움이 되겠다 이런 기준은 아니고요. 이분들이 저를 통해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다 이런 분들로 추첨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하고 만나서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봐주시는지 이런 부분도 이해한다면 제가 이제 영상을 촬영하거나 말씀을 드릴 때 훨씬 더 좀 마음에 와닿는 말씀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치도록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그 요쪽에 이제 유성삼님, 강신희님, 김정민님은 먼저 이번 주 금요일이죠.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은 이렇게 만나 뵙는 걸로. 장소는 뭐 제가 휴가에서 집 근처로 하든지 제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연락 드릴게요.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SK증권 이호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